자, 지금부터 휘문고, 중동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동고등학교 설명을 맡은 중동고 대표 강사 박재현이라고 하고요. 자,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요. 어떤 생활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학원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할게요. 자, 먼저 고교학점제입니다. 어머님들이 이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고교학점제가 생기면서 내신 등급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교과 목록이 개정이 됐고 이번에 수능까지 개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1관고를 고를지 4사고를 고를지에 대한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관고랑 4사고 중에서 어떤 학교가 좀 더 고교학점제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등급의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 4%, 2등급 11%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이게 내년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1등급이 10%까지 늘어나면서 내신 성적을 받기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9등급제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와 2등급을 받는 아이가 같은 성적을 지금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1.0인 아이와 2.0인 아이들이 내년부터는 똑같이 1.0으로 들어갈 거예요. 2.8등급을 받는 아이까지도 1.0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대학 쪽에서는 원래 1등급 받던 아이인지 2.8등급을 받던 아이인지 변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전교생 400명 기준에서 A와 B 학생 두 학생이 있어요. 지금 A 학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모두 지금 한 10등 내외로 나와 있죠. 전부 다 1등급입니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인 상태죠. 자, 이번에 B 학생을 보겠습니다. B 학생은 44등 안에는 다 들었어요. 그럼 전부 다 2등급인 상태인 거죠. 9등급제에서 이 두 학생의 내신 성적은요 1.4등급과 2.0등급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당연히 1.4등급 A 학생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A 학생이 영어 빼고는 좀 더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게 5등급제로 들어오게 되면은 A 학생이 B 학생보다 좀 더 못하는 학생으로 비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내신 5등급제로 변하면서 발생하게 될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뽑을 건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내신 성적뿐 아니라 이제 학생부도 볼 거고 수능 점수까지 확실하게 봐야 된다. 내신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 대학 쪽의 입장이 되겠죠. 자, 실제로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교에서 핵심 권장 과목을 지금 발표해 놓은 상태예요.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이런 과목을 좀 듣기를 권장해라고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좋은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이제 등급을 1.0대 바꾸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1.0이니까 대학교에서는 그거를 구분을 지어야겠죠? 그러면 저 과목을 들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겠죠. 맞나요? 그렇다는 것은 저게 권장일까요?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필수로 저거 듣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과목들을 저희가 학생부에서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연세대랑 한양대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신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 퍼센트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학생부와 수능도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번에 교과 과정에 대한 개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과목들이 이제 내년에 나올 과목들이고요. 여기 크게 박스 쳐진 빨간색 박스가 원래 기존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섞여 있는 과목들이었어요. 근데 내년부터 절대평가 과목을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자, 과목 수는 더 많아졌는데요. 절대평가 수는 좀 줄어든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내신 5등급제로 나오면서 학생의 10%만 1등급을 차지하는 상황이죠. 자, 1학년은 다 같이 들어요.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으로 아이들이 과목이 다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10% 학생들이 나뉘면서 10% 폭이 줄겠죠. 그러면 1등급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 성적을 따기가 오히려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내신 5등급제 와가지고 내신 성적을 따기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내신 등급 따기 어려우시면 좀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목 수가 많아지지만 아이들이 그 과목에 몰린다면은 원래 1학년 때 다 같이 있던 그 10%를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내년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목 수가 많아지지만 아이들이 듣는 과목이 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참 좋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인원이 되게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인원은 인원인데 어떤 인원이냐? 나와 같은 과목을 선택할 인원. 그럼 누가 나와 같은 과목을 선택하겠어요?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는 인원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인원들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수능이 또 개편이 됩니다. 2028년부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문이과가 통합이 돼요. 자, 이제 이과 학생들도 사회를 봐야 되고요. 문과 학생들도 과학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원래 수학에서 확통, 미적, 기하에서 이과 학생들은 미적을 듣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없고 전부 다 확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대학 입장에서 공대생을 뽑아야 되는데 혹은 의대생을 뽑아야 되는데 미적분을 안 들은 학생을 대학에서 뽑으려고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대학교에서 미적분을 새로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을 들었다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고 대학교에서는 그 정보를 얻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개편이 되면서 대학교에서 다시 학생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자, 실제로 2023년부터 서울대 정시에서는요, 수능 100%는 이미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2028년,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들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될 딱 그 시절에 교과 비율을 40%까지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시만 가지고 수능만 잘 본다고 대학을 가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를 챙겨야겠죠? 그럼 서울대에서 말하는 이 교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학생부에서 이수과목, 그리고 성적, 세특입니다. 어떤 과목을 들었니? 그리고 너 그 과목 열심히 했니? 그 과목들과 이 진로를 위해서 너는 어떤 활동을 했니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대학교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바뀌는 가장 큰 세 가지를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은 자사고에 가야 될지, 일반고에 가야 될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포인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중요한 요소 5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5가지를 다 챙길 수 있어야지 이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일반고와 자사고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보가 좀 많이 없을 때, 특히 이 학업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저쪽에 뭐가 있죠? 관악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를 때 서울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서울대 입시 결과입니다. 자, 올해 서울대 입시 결과에서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 강남, 서초, 송파 쪽 어머니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학교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상위 5개의 자사고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상위 5개의 일반고등학교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지금 입시 결과를 보시면요, 정시 쪽 비율이 자사고든 일반고든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비율적으로는 자사고가 좀 결과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반고도 지금 높지 않아요. 지금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일반고와 자사고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전국에서 말하는 일반고 가면 내신 따기 쉬워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갑반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머님들은 사실 갑반고와 자사고를 고민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사고와 일반고는 갑반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갑반고도 지금 자사고 못지않게 수능 성적이 매우 좋다, 정시 성적이 매우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와 일반고 지금 둘 다 수능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이제 내년 현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학교들은 과연 어떤 편제를 가지고 왔는지. 이 모든 학교들을 비교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으니 대표만 뽑아가겠습니다. 자, 일단 자사고 대표죠. 1등 중동고. 중동고는 아쉽게도 편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 아직 좀 힘을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고는 다음 주 토요일 입학 설명회가 있는데요. 지금 뭐 신청을 안 하신 분이라도 이거 유튜브 생중계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잠깐 시간 내셔가지고 중동고는 얼마나 대단한 편제를 가져오길래 아직까지 내지 않았나 약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사고 대표를 잠시 휘문고에 2등인 휘문고에 잠시 대타로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고 대표는 단대국어를 해서 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의 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이 비교를 통해서 과연 일반고와 자사고 누가 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최적화시켰는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청색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1학년은 공속이기 때문에 뺐고요.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주요 과목들만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여기서 볼 거는 선택 과목. 자,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빙의가 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해봅시다. 자, 이과 학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2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사탐 4개와 과탐 4개 중에서 택 3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과 학생이니까 과탐 3개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뭐 의대라든지 공대라든지 가기 위해서 물화생을 선택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들 동의하시죠? 자, 이번엔 2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택 3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과니까 아까 물화생 들었던 거 그대로 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기하가 눈에 밟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하를 안 듣고 과연 내가 공대를 갈 수 있을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기하를 듣게 되면요. 그럼 나는 기하를 들었어. 2개 남았어요. 아까 과학에서 3개를 들었는데 여기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려요. 자, 서울대에서 말하는 이수 과목 중에서 전공 연계성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연계해서 듣는 그것도 높게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화생을 들었는데 여기서 하나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선택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다시 3학년으로 오세요. 3학년이 돼서 여기서 4개를 골라야 돼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죠? 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미적분 2가 있네요. 미적분 2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미적분 2를 딱 듣고 이제 3개 남았으니까 아까 생각했던 저 물화생을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2학년 2학기에서 여기를 하나 포기하고 기하를 들었다면은 연계성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민거리가 좀 많아집니다. 자, 다음 3학년 2학기입니다. 자, 여기서 택 4를 해야 돼요. 과학이 3개네요. 어쩔 수 없이 사탐을 듣거나 아니면 정보 제2 외국어 쪽에서 하나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려요. 많이 아쉽죠.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할지 저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원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들을지 저걸 들을지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인원이 분산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아까 인원이 많을수록 성적 받기가 좋았는데 인원이 분산되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요? 1등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수 과목에 대해서도 연계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연계성을 지키기 위하면 기하를 못 듣는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 이제 자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자, 2학년 1학기가 됐어요. 자, 택3을 해야 됩니다. 자, 또 이과 학생이에요. 물학생을 골라야겠죠? 뭐 고민 없어요. 자, 2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수업 둘 중에서 하나 고르래요. 경제 수학과 기하. 문과, 이과. 골랐습니다. 그렇죠? 고민할 게 없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탐구 과목 가보겠습니다. 택3이에요. 연계가 되죠. 그렇죠? 이것도 고민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3학년 1학기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국어와 수학 중에서 택 1을 해야 되는데 미적분 2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번에도 고민이 없죠. 자, 이번에 탐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택 4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사회를 최소 한 과목 이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3개는 연계성을 가지고 얘를 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하나 남은 거를 사회에다가 이제 넣어야 돼요. 너무나도 아쉽죠. 그리고 뭔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회를 공부해야
좀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과목들은 여기 있는 이 과목들은 절대평가. 아무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다.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A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민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3학년 2학기가 됐어요. 자, 이 학교에서는 전문 수학과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이 특목고 개설 과목이에요. 특목고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자사고에서 듣게 해주겠다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서울대 기준이나 다른 좋은 대학교 기준에서 이런 것도 들었어? 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 이것도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고를 수가 있는 구조이다. 자, 그럼 어머님들도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이 시간표를 짜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1학년 학생들이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라면은 다 똑같은 거를 들을 거고, 그러면 성적이 그나마 10%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수 과목 또한 연계성과 그리고 특목고 과목으로 다 챙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좀 비교가 잘 되나요? 자, 체크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1반고가 자사고입니다. 자, 1반고에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오히려 자사고보다 성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수 과목조차 좀 자사고보다 챙김을 덜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남은 세특과 인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특입니다. 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게 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5개 학교씩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그때 학교마다의 특색 프로그램 그리고 동아리 개수를 제가 적어왔어요. 그러면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얘네 학교는 좀 특색 프로그램도 좀 적당히 고루고루 되어 있고, 그리고 동아리 수도 좀 꽤 많고요. 사실 동아리 수는 다 많아요. 그래서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동인고랑 수명여고를 볼까요? 얘네는 프로그램을 교과에 좀 치중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학교들은 뭔가 위의 학교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좀 뭔가 그래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자사고라고 지금 엄청 뭔가 대단한 거를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렇죠? 동아리 수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세특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나 일반고나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숫자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 실제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데는 일반고입니다. 자, 일반고 프로그램 중에 몇 개를 가져왔어요. 자, 진로 교육 프로그램, 진로 탐구 활동. 오, 좋아요. 수학 창의 캠프, 인문학 캠프. 오, 좋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학교에 학업 중단하는 사람이 좀 많나 봐요. 그래서. 자, 그리고 등교길에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생기부에 세특에 적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적혔을 때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를 한 느낌이랑, 아니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프리메디컬 캠프에 가가지고 뭔가 의학적 지식을 얻었다라든지, 그렇죠? 뭔가 느낌적인 게 다른 거죠.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탐구 활동 어디에나 있는 활동인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게 적히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자사고 프로그램을 보면은 뭔가 좀 더 궁금한, 물리공학 프론티어에서 뭘 배울까요? 너무 궁금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학 입장에서 이런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 좀 더 궁금증이 유발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다도 아니죠. 결국에 이거를 생기부에 어떻게 적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세트를 보게 되면은, 자, 국어, 사회, 과학, 그리고 나머지 동아리 활동도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적게 되겠죠. 자, 일반고에서 적은 겁니다. 250자, 203자, 143자. 주요 과목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자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차원이 달라요. 일반고와 자사고에서 세특을 적어주는 이 차원이 꽤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그 노력의 시간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일반고 선택 좀 망설여지지 않나요? 그럼 이거 주요 과목이니까 그렇고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체육, 음악, 미술 1반고입니다. 체육 선생님 성격 보이시죠? 한 줄 띡. 저거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없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거를 제대로 적어주지 않아요. 자사고는요. 체육과 음악만 가져왔습니다. 미술도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잘 챙겨주시고 이것만 봐도 일반고와 자사고의 차이가 좀 많이 크게 느껴지시죠? 자, 다음 인원입니다. 자, 제가 인원 중에서 뭘 가져왔냐면 아까 프로그램으로 보셨다시피 학업 중단율을 가져왔어요. 한마디로 자퇴율입니다. 자, 학교에서 자퇴를 생각보다 좀 합니다. 요즘 좀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죠? 자, 그래서 1학년 자퇴율이 전체 자퇴율을 좀 많이 책임지게 되는데 자, 지금 딱 봐도 자사고와 일반고 자퇴율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사고에서 자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사고에서 왜 자퇴를 할까요? 어머니, 저는 학교 다니는 게 좀 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빨리 공부해서 빨리 금동고시 치고 수능 준비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자, 일반고 자퇴. 엄마! 학교 아니야. 못 다니겠어. 안 할래. 이런 자퇴율이 많은 거죠. 여기서 숫자도 숫자지만 자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합을 비교해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자퇴율이 나도요. 아이들이 나갔어요. 빈자리가 생겼죠? 이제 편입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일반고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이 가겠죠. 자, 이제 가려고 했어요. 경쟁률 10대1, 크게 20대1까지 들어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어쨌든 간 학생들은 내가 좀 더 잘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들을 생각해보면은 자사고는 좀 더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점점 빠지면서 오히려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적인 면에서도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조차 일반고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보이시나요? 자사고를 지금 가야 돼요. 자사고를 가야 돼요. 이게 그냥 원래부터 자사고가 좋아요가 아니라요.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래하면서요. 그거에 맞춘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2025학년 고교학점제 최적화된 학교는 일반고 자사고 중에서 단연코 자사고입니다. 자, 그리고 2028년 대입을 준비하시는 지금 어머님들이잖아요. 그렇죠? 2028년은 교육과정이 바뀐 그 당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에서 특이한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보이는 거, 좀 더 눈에 띄는 학생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2028년, 2029년까지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입결이 나오겠죠? 2028년, 2029년 입결이 나오면서 이제 일반고들이 뭔가 좀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거고 교육청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2028년은 확실하게 자사고가 유리합니다. 무조건입니다.